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주가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제 입장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100원 정도를 갖고 있으면은 꼭 갖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 한 20원 정도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80원은 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80원을 지금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 입장에. 정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점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냥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 낙관론입니다. 대세가 낙관론인 겁니다. 특히 이제 헤지펀드는 소형주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헤지펀드들이 미국 소형주 시장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 주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매도하는 투자 전략 소형주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헤지펀드들이 이게 정권가에서 이런 굉장히 프로페셔널들 최고의 고수들이 모인 헤지펀드에서 뭘 베팅하는 거 아니까 숏 포지션을 베팅하는 겁니다. 소형주가 내려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베팅하는 거죠. 미국의 정권 시장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몇 해 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이야기는 대형주 위주로 많은 것이 재편이 된 것 같아요. 웬만큼 용기가 없이는 그렇게 소형주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헤지펀드가 역사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아주 높은 비중으로 소형주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헤지펀드들이 많다는 거죠. 헤지펀드들이 현재 소형주 주가 지수 선물에 대해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숏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하락할 거로 보는 거죠. 2025년에 접어들며 숏 포지션 규모가 급격히 상승하여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소형주 주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소형주가 다시 부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음 미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이래로 가장 비싼 시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과거 주요 시장 침체기 직전의 가치평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이 매우 고평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걸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비웨어, 주식 매수자 경고 사인인 겁니다. 경고 사인. 미국의 주식 시장은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가장 비싼 상태입니다. 대공황 이래로 이런 지표 주가를 판별하는 뭐 이런 지표 주가 수익률 뭐 선행 주가 수익률 그다음에 뭐 케이프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다 여러분들 통종합해 가지고 가장 비싼 겁니다. 이미지에는 바이어 비에어 구매자주의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1900년대 현재까지의 시장 가치 평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00년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기네요. 조선시대부터 우기 조선시대부터 되어 있네요. 시장의 여러 가지 가치평가 지표들의 평균적인 백분위수를 나타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시점의 가치평가가 1929년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 100이 여러분 가장 비싼데 가장 비싼 시점이라는 거죠. 비싼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미래와 관련될 수 있으니까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계속되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시장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선물시장 100 가운데 20% 이상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위험이 아주 큰 옵션 거래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한 것은 시장 과열 징후 혹은 시장 조정 징후의 하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과감한 전망을 하다. 과감한 전망이네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진짜 과감하네요. 테슬라가 2025년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에게 자율주행 자동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이런 몇 달 남았습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달 남았는데 4달 남았고 이러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정도인데 미국 인구의 절반이 집에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예상한 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당히 진척이 잘 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인물은 인물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아마도 절반에게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호출 서비스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일링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운전자가 없는 무인 로봇 택시 서비스를 뜻합니다. 과감한 기술 낙관론이죠.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과감한 주장인 겁니다. 오늘 처음 소개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팔란티어라는 기업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네요. 오늘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늘 팔란티어에 관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이미지가 나와 가지고 2분기에 10억 불 매출했네요. 처음으로 10억 불. 회사가 엄청난 회사네요. 순이익률이 33%입니다. 여러분들 비용 다 제외하고 팔란티어 순이익률이 33%네요. 팔란티어 이렇게 하면 그냥 군사 장비 이렇게 해서 대개 군수용 상품이 많을 거다 그러는데 민간 섹터도 골고루 되어 있네요. 정부 부분 50% 민간 부분 50% 매출 총이익률은 81%입니다. 대단한 회사네요. 매출 총이익률은 81% 순이익률은 33%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 많으니까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10억 달러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한번 총계 보시기 바랍니다. 총 매출 10억 400만 달러 전년 대비 48% 이름 늘어난 겁니다. 대단하죠. 정부 부분 전년 대비 49% 늘어났고 상업 부분 전년 대비 47% 순이익 전년 대비 33% 늘어났네. 어마어마한 회사네요. 근데 너무 비싸네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이런 데도 이러면서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됩니다. 주식 가격을 수익으로 나눈 주가 수익률이 617입니다. 시가총액이 4,430억 불. 너무너무 비싸네요. 엄청나네요. 간이 떨려 살 수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회사네요. 순이익률이 33%니까 무엇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마치다 보니까 미국도 삶이 좀 팍팍하네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굉장히 갭이 크네요. 이 위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 추세입니다. 이게
밑은 소득 증가 추세인 거죠. 소득 증가 추세니까 추세선을 보게 되면은 1970년대 중반에는 4.2배였는데 2024년 이후에는 5.3배까지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프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상승한 반면에 가구 소득은 그에 비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 소득만으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돈 모아가 집 산다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죠. 돈 모아가지고. 인플레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이름 보시고 방송이 나간 다음에 슈더 한국인들이 아주 많이 투자하는 성장 배당주 미국의 제1위 가는 투자 정권회사인 찰스 스왑이 만든 아주 대표적인 그런 히트 상품이 슈더 SCHD. 이 슈더 투자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하시기만 여러 명이 남기셨기 때문에 슈더를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제 제가 미국의 배당주 가운데서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 돈을 빌려준 회사 중소기업들에게 영어 명칭은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그중에 여러분들 가장 마켓 가치가 시장 가치가 큰 RS 캐피탈을 여러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여 개 정도 되는 BDC 회사들 가운데 BDC 분야에 속한 회사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것이 ARCC, RS, 메인 그다음에 허큘레스 캐피탈, HDC 이 세 가지 회사를 대부분 많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참조하시고 그중에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메인이라는 회사는 BDC에 속한 그런 돈을 빌려주는 회사에 비해서 배당이 좀 낮습니다. 배당이 낮지만 주가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 규모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뭐 다 이런 괜찮은 그런 그러니까 만일 은퇴자가 돼 가지고 한 8% 정도 수익률 채권이 한 4%라고 그렇게 하면은 8% 정도 수익률을 갖고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계 기업에 이런 돈을 좀 나누어 가지고 집어넣으면은 8%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계 기업이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 10년 평균 배당률이 9.5%, 7.1%, 9.5%냐 굉장히 괜찮은 미국의 배당주 회사들입니다. 물론 그러나 뭐 모든 배당주 회사들도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뭐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그다음에 또 지분 투자 이런 걸 통한 것이고 ARCC만 하더라도 한 500개 이상 정도의 회사에 투자한 거죠.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 슈더에 대해서 한번 다뤘습니다.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왜 슈더 상장지수 펀드가 안 오르냐 이렇게 이름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게 이번에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오를 수 없는가 하니까 이 슈더가 이런 투자한 분야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소비재 분야의 19.62%, 에너지 분야의 19.33%, 헬스케어 분야의 15.67%, 기술 분야의 10.30%인 거죠. 구조적으로 지난해하고 올해는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분야들이 대부분 주가가 조금 죽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평균치보다 훨씬 더 못하는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속상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슈드 투자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이런들 계속 성장하고 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투자자는 4% 내외의 안정된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방송을 했는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순수 배당주 RS캐피탈, RS캐피탈하고 그다음에 성장 배당주 역사가 오래된 슈드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여러분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RS캐피탈하고 슈드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10년 연 평균 수익률이 RS가 7.2에서 8.7% 정도 나옵니다. 그럼 슈드는 10.8에서 12.3이죠. 지난해하고 올해 그렇게 죽을 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죠. 그런데 이게 배당이 3%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꾸준히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을 보게 되면은 뭐 성장주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시장 S&P 500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좀 헤맸기 때문에 기분은 나쁜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슈드가 10% 이상을 낸 겁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죽을 쓴데도 불구하고 10% 정도를 낸 거죠. 그게 좋은 상품인 겁니다. 좋은 상품. 좋은 상품이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지금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냥 갖고 있는 것은 계속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10.8% 나옵니다. 10.8% 꽤 괜찮은 겁니다. 최소 10.8% 나오는 거죠. 이제 RS캐피탈 여기다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7.2에서 8.7 나오니까. 그런데 RS캐피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로 은퇴자들 가운데 배당금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도 총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슈드란 상품이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은데 이번에 이제 기술주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기술주가 많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는 이제 슈드는 그냥 이 상태대로 그냥 접고 좀 더 많은 투자를 기술주에 돈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은 기술주가 과대평가됐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름 정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 갖고 있고 팔지 말고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에 소비재주나 아니면 뭐 그다음에 헬스케어주나 이런 게 다 죽을 썼으니까 지금 파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고 그런 자세로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거는 그냥 그대로 딱 묻어두고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자원을 배분하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 더 성장지향적인 쪽에 배당은 별로 개의치 않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오늘 테크 ETF 샀다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아니 뭐 그 마이너스 뭐 한 0.5% 1%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저하고 같이 동행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좀 느긋하게 될 겁니다. 그래 멘탈이 승리해야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분명하게 입장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슈드 투자하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좋은 투자니까 10년 계산해 보니까 최소 10.8%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건 다 그냥 계속 갖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한 종목을 하면은 ETF에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 기술주 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은 되고 그럼 기술주를 어디에 투자하면 되냐 뭐 어제 여러분들 한 분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 대형주 ETF를 사시려면은 VOO, IVV, SPI보다 수수료가 적고 주당 가격이 적어
소액 투자로 모아가기 좋은 SPLG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SPLG가 74불 정도네요. 두 개 중에 하나 사면 되는데 저는 SCHG를 권하고 싶습니다. 500개 가운데 253개에 투자한.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이 1, 2% 높기 때문에. 1년에 1, 2% 높다는 것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투자하시게 되면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한도 내에서 좀 더 변동성이 작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SPLG를 선택하시고 뭐 한 10년 투자하는 거니까 변동성은 별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찰스 슈왑이 만든 그런 성장주 S&P 500을 추정하는 성장주의 절반 253개를 투자하는 SCHG를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 잘 말씀하신 SCHG는 시장 하락 시에 떨어지는 폭도 낮고 좋습니다. 한 10년 투자하시게 되면 1, 2% 차이 납니다.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1, 2% 차이 난다는 연평균 수익률이 1, 2% 차이 난다는 것은 10년이나 20년 운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탁월한 투자법. 여러분 저는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뭐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되면은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방송을 들을 겁니다. 탁월한 투자법.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신세대들이 기성세대와 상당히 다른 그런 투자법을 구사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그럼 신세대들이 어떤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냐. 뉴 제너레이션이 by the deep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기성세대들은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교육받았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 대신에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Instead learn to love the deep. 이게 시장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확 떨어졌을 때 기성세대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좌절과 공포감 때문에 주식을 그냥 매도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살 기회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다는 겁니다. 이때 사야 되거든요. 이때 구매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을 좋은 가격이나 훌륭한 가격에 사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신세대 투자법은 by the deep인데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들은 by the deep 전략을 통해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투자자들은 시장 붕괴를 두려워하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시장 하락 딥을 기회로 삼아 사랑하도록 젊은 세대 투자자들은 배운 것 같습니다. 투자자를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는 겁니다.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이게 여러분들 나이 든 세대하고 젊은 세대의 차이일 겁니다. 나이 든 세대는 무슨 일이든 여러분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무겁게 보죠.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가볍게 보는 겁니다. 경쾌하게. 여기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가 시장 회복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거는 전통적인 투자 패턴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전부가 공포감 때문에 손을 놨을 때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기성세대하고 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세대 투자자들이 by the deep 전략을 통해 시장을 안정하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괜찮은 여러분들 칼럼입니다. 바이드딥 전략은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이것을 매수 기회로 보고 사들이는 전략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이 시장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 기록 고점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과거 투자자들은 기성세대 투자자들입니다. 시장 클래시 시장이 붕괴를 두려워하게 되고 패닉셀링 공포 매도를 일으키곤 했지만 새로운 세대는 딥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딥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딥 시장 붕괴 시작 하락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나 로빗후드 같은 앱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시장 경험에서 비롯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시장이 클래시한 다음에 빨리 반등하는 것을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냥 팁에서 사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시장은 항상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 같은 행동이 시장의 회복력을 상징하며 단순한 잘못된 자신감이 아닌 구조적 변화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분위기가. 이들은 최근 시장 변동을 통해 뒷매수가 효과적임을 배웠습니다. 2022년도에 인플레 쇼크 이후에 그리고 이번에 해방일 4월 2일 날 따라서 그들은 시장 변동성을 기회로 재정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런 4월 2일 날 해방일에 매입한 사람들은 대개 수익률이 20%에서 30% 정도 됐을 겁니다. 시장 변동성을 기회로 보는 겁니다. 관세 발표 이후의 혼란 속에서도 전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딥에 샀습니다. 하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시단 혼란 속에는 매수 주체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패배한 겁니다. 신세대는 2020년 초 팬데믹 이후의 시장 반응을 통해서 딥 사랑 하락장을 공포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방법을 학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이 비만 감량제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인 겁니다. 이 주가 여러분들 한 20% 정도 지금 빠진 겁니다. 이렇게. 이때 못 사잖아요.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평소에 내가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 주식을 조금 보유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가진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 30%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딥바이인 거죠. 딥바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 1년 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 회사 이름 주가가 15% 20% 떨어진 겁니다. 다 여러분들 공포의 진료가 못 사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헬스앤케어 ETF보다도 헬스케어 분야의 1등 회사인 시장가치 한 6천억 불 정도 되는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는 그래도 한 몇백 주 정도 내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때 투자하는 겁니다. 이때. 김희영님 고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이 한다는 겁니다. 딥바이 러브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주식시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경쾌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게임이 되는 겁니다. 게임이. 그럼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샀다 파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능력 있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 야 내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람 되기를 걸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테슬라 살 수 없고 일론 머스크가 사람이 좀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서는 진짜 천재 같다 이 친구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시장 가치가 몇 배나 앞으로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300불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8월 거의 초지 않습니까? 이런 딥바이가 있는 건 물론 200불까지 떨어지면 그거는 기회가 올 수 있냐 이거는 뭐 이제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최근 이런 몇 주 사이에
최근 몇 주도 아니죠. 한 일주일 전입니다. 304불인가 303불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100주 정도 갖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때 10주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올라버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날 좀 더 내리면 또 10주 사는 거고 그렇게 분산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오늘 젊은 분들이 기성세대들하고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딥바이 하락장에서 사는 것을 사랑하는 그런 문제로 많이 이렇게 변한 것 같다는 내용은 굉장히 여러분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